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11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하면서 6년 만에 최장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7월 FOMC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이 조금 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지속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628선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의 낙폭이 더 큽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엔터주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0.7%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93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거셉니다.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가량의 매물 폭탄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업종, 철강 금속 업종을 1조가량의 매물로 지금 뱉어내고 있는 모양새인데 철강 금속 업종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 개인이 고스란히 사들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1조 3천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개인에서는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은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터 4사가 구조적인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락과 문화 업종,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금융업종도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금융업종에는 에코프로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LS그룹주입니다. 과연 제2의 포스코 홀딩스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LS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의 분석 리포트가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전지, 재활용 등 영업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더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LS가 가장 먼저 상한가를 말아 올렸고요. 그 아래로는 LS 네트워크스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련주입니다.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북미 시장에서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역시나 지속적으로 수혜를 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도시 빈민촌을 개발한다라는 소식도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HD 현대 건설기계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오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고수익성 시장이 더 개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D램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또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들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미지스 같은 경우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다가 21선과 61선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윗골이 달면서 내려왔고요. 현재 구간 20%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가격 제한폭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죠. 오늘도 역시나 두 자릿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공시를 조회를 요구한 상황이고요. 아직은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일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달리는 말에 타 올라야 될까요? 아니면 저점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많은 고민이 되는 시장일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1시간 동안 알차게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희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또 시장의 뜨거운 이슈 알아볼 텐데요. 그 주제부터 만나뵙고 오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일제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인터내셔널은 장 초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의 상장사 6곳의 시가총액은 현재 1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도주로 떠오른 포스코 그룹주,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시가총액 상위권 중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에 이야기를 할 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상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갈 수는 있다 말씀을 드리지만 늘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2차 전지주가 더 간다고 해서 신규분들이 접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 분들, 보유자의 분들은 조금 더 목표가를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의 이 실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이 지금 포스코 그룹이라는 이 포스코 계열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최근 한 달, 7월이라는 이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캠이라든지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계열사가 있지만 이 계열사 중에서 대부분은 지금 이제 7월 동안 70% 정도의 상승세밖에 나와주지 못했어요. 사실 70%가 작은 건 아니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100%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거에 비해서는 작은 폭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을 봤을 때 이 포스코 그룹 계열사 안에서 누가 대장을 자리 잡고 있느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이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떤 모멘텀이 나와주느냐. 이제 최근 5월달, 일단 차트를 보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게 최근에 이제 한번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 조정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5월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MSCI 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죠.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오늘장에도 10% 급등이 나와주면서 정말 100%가 아니죠. 정말 180만 원, 2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큼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에코프로인데 이 에코프로 역시도 뭐한다? MSCI 지수의 사실상의 편입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도 주가의 그런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뭐하고 있느냐. MSCI 지수 편입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이 7만 5천 원대 있던 게 21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3배 상승을 했어요. 이때도 이슈가 어떤 이슈였냐고 하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모멘텀에서 엄청 올라가는 과정에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3배 정도 추가적으로 끌어올린 거고요. 비덴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비덴트라는 종목도 현재 이 구간이죠.
과거의 주가 급등의 눌림, 약 7월에서 8월 이 구간에서 뭐가 나오느냐?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또 몇 배, 3배까지의 상승세를 보여준 게 뭐다? 비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작은 모멘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견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견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른 2차 전지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게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2배고 3배고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게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린 게 뭐냐. 비덴트라는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배가 올라갔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90% 이상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지금은 거래 정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풍제약이라는 종목도 어때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도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 3배를 끌어올린 뒤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90%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편입되고 나서 대부분의 흐름이 2배, 3배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뭐한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타이밍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앞서 질문했던 게 포스코 그룹이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2차 전지가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이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것 자체는 호재로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결과로 봤을 땐 뭐다? 언젠가는 마이너스 90%라는 이런 하락을 나타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내가 만약에 2차 전지주를 아직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오르지 못했던 2차 전지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실적 모멘텀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 사실상의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올라야 될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2차 전지주들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닥에서 아직까지도 상승 파동이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물론 에코프로처럼 1000배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2배, 3배 이런 수익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을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추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만 이 포스코 홀딩스가 비덴트나 신풍제약과 비교한다면 실적이 나와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아직도 조금 저평가 구간이다.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들어 올린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9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자리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상의 증권가에서 목표가들은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도 많고 거의 목표가에서 한두 호가 아래 정도 보시면 좋아요. 보통의 이제 증권가에서 80만 원 제시한다. 그러면 70만 원, 100만 원 제시한다. 한 90, 80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은데 일단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차트를 보고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이 90만 원이라는 것이 실적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차트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좀 더 뜯어봐야겠지만 일단 차트만 봤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지금 일단 단기적인 저항대가 약 60만 원대였습니다. 이제 60만 원대를 지금 보통에 뚫어내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다이렉트로 이번에 2차 전지발 모멘텀이 엮여주면서 뭐 한다고요? 지금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가 된다? 신고가 패턴이 나오게 돼요. 보통 이 신고가 패턴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는 잘 알 겁니다. 이건 여기가 끝이지. 더 안 갈 거야. 가네? 이제 끝났겠지. 가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산다. 그리고 물리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신고가 패턴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조금만 매수세를 받쳐줘도 뭐가 된다고요? 묻지마 개인들의 투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얻어내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굉장히 쉬운 신고가 패턴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90만 원까지는 사실상에 간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한 70만 원, 8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상방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셨는데요.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만 지금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오늘도 철강 금속에서 외국인이 정말 1조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투자분들이 에코프로에서 포스코 홀딩스로 넘어갔고 이제는 LS까지도 조금 매수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LS가 포스코 홀딩스를 이어서 제2의 포스코 홀딩스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LS가 오늘 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를 간다고 해야 되냐, 안 간다 해야 되냐, 이게 참 어려워요. 2차 전지가 정말 이 생태계 거의 교란종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교란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LS라는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한 상한가를 나타냈던 적이 없습니다. 거래량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올라간 적이 없고 과거에 많이 올라가봐 20%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LS 같은 종목 역시도 2차 전지로 엮여서 올린다. 일단 LS도 차트를 보면 10만 원 돌파가 나오면은 아까 얘기한 단기적인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그럼 충분히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를 유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LS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 보통의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끝물이 뭐다.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파동이라 말씀을 막 드렸잖아요. 근데 LS의 이런 상한가 흐름 역시도 느껴진 게 뭐냐고 하면은 주식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압니다. 테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냥 묻지 마. 그냥 뭐랑 연결될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든 일단 다 끌어올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에게 물량 싸그리 다 넘기고 뭐합니다. 쥐어 짜내면서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특정인 물량을 가지고서 롤링하는 사람들은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마의 마지막 파동에 나오는 게 꼭 그냥 어거지로 엮어서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LS라는 종목의 상승이 오히려 2차 전지주의 마지막 파동으로서의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2차 전지 이제 관심을 끊어야 될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저평가 관련 종목들 좀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그래도 그 와중에 안 오른 종목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모멘텀을 좀 보셔야 돼요. 네. 이제 옥석 가리기. 보통 이제 테마주들이 급등한다고 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돼 있는 모멘텀, 이런 신사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 묻지마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기업이 진짜 하느냐, 실적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기업이 엮이느냐, 뭐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죽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실적이 받쳐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 정말로 이제 매출이 나와줘야 돼요. 네. 우리가 보통 리튬 판매를 했을 때 이 기업이 향후 100조 시장에서 10조에 대한 매출이 나오니까 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100억인데 10조 매출이다. 그냥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소재주보다는 저는 오히려 장비주에 좀 해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소재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장비적인 모멘텀으로서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실적 역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M+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M+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차 전지를 조립하는 이런 공정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품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전문 업체다 보시면 좋고요. 이 M+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작년에 이미 SK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실적 수주가 1조가 넘어가는 수주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매출이 잡힌 게 아니라 언제 매출이 잡히느냐? 올해 하반기부터 이게 매출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였던 기업이 이 매출에 따른 흑자가 난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 하반기부터 1조, 이 SK 이노베이션의 1조가 아닌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성장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M+라는 종목의 차트를 우리가 보고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게 지금 이제 하방 추세로서의 지금 돌파가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점차 점진적인 우상향. 그러니까 지금 사실 15,000원대 저항대를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 저항 구간에서 물량 소화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2만 원, 2만 5천원까지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무리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하방으로서 조정주는 구간대에서 저가 매수의 길을 노려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엠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필에너지라는 종목이에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스크는 있는 종목입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이제 레이저 노칭이라든지 이제 스태킹 공정 같은 거를 뭐합니까? 업계 최초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그 장비를 구축하게 되죠. 그러면서 업계 최초라는 2차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상장 당시부터 공모 때부터 이슈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업이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꾸준한 실적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주는 만큼 이 기업 역시도 참 2차 전지 장비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옥석 가리기로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 시비 물량, 160억에 대한 시비 물량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지속적인 하방 추세가 나오잖아요. 지속적인 하방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8만 원대를 오늘 장중에 깨긴 깼습니다. 근데 8만 원대를 이제 지켜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8만 원대를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면 리스크가 있고 이 8만 원대를 지켜냈을 때는 지금이랑 삼각 수렴과 함께 돌파 이후의 상승,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필에너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에너지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기업도 한 종목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빠르게 설명드리면 이제 V1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V1텍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이제 2차 전지 이제 뭡니까? 2차 전지 네. 검사 장비죠.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판매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한다? V1텍이라는 종목이 이 장비, 검사 장비 관련된 실적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역시나 뭐하고 있다고요? 하방 추세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패턴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10,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15,000원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25,000원까지 열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V1텍이라는 종목도 작년 대비 매출 실적 기대와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차 전지의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 주식 빅리그와 함께 꼼꼼하게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들 정리하고 이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상승을 멈출지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 리그 레벨업 시간을 통해서 네, 매일매일 한 종목씩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수익률에 따라 칭호가 부여가 됩니다. 이번 주가 칭호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네. 우리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6% 수익률을 달성을 하시는데 성공을 했고요. 평민의 네, 네, 제어하겠습니다. 네, 평민 축하드리고요. 네, 만족하십니까? 귀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귀족과 신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종목들 엄선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어떤 종목일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그 전에 먼저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 특징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중 변동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종목 선정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상신 브레이크인데요. 글로벌 전기차 납품과 관련해서 장중에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브레이크 패드 제조사인 상신 브레이크가 국내에서는 브레이크 패드 1위 업체인데요. 지금 글로벌 전기차 납품을 시작한 가운데 증권사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장중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료 현지화율은 높이고 물류비는 하락시키면서 앞으로의 적작폭도 축소해 나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수출 물량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연간 실적 또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연간 매출액은 5,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12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는 51%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모델 납품과 더불어서 유럽 완성차로의 납품도 이어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수주 소식으로 지속적으로 골을 낼 수 있을지 혹은 현실적인 매출과 실적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과연 상신 브레이크는 더 갈 수 있을까요? 고 스탑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일단 고를 드리긴 했는데 네. 좀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는 점에서 고 의견을 드렸고 네. 지금 사실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모양을 한번 봤을 때 5월 24일쯤에 상한가를 진입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관련했을 때 스텔란티스 근처에 부지를 매입했다는 이슈 때문에 좀 상한가에 진입했었는데 이 라인대를 지금 오늘 같은 날에도 뚫지 못하고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동반했을 때 윗꼬리가 굉장히 강하게 길게 달리면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저평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보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매력도가 조금 살짝씩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신 브레이크가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이름에도 좀 나와 있다시피 브레이크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브레이크다 보니까 자동차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잖아요. 물론 교체 주기는 좀 깁니다. 길긴 하지만 뭐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소모가 많이 심하게 나오는 게 급제동이라든지 급가동 이런 부분에서 좀 소모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소모성 기간이 좀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뭐 화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주가의 위치가 아직까지 바닥에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 장세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모아진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장세잖아요. 그리고 실적주로 봤을 때도 사실상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는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계속 움직이는 종목군, 그러니까 움직이는 섹터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상 지금 투자자분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매력도는 있지만 하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 못 들어줬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관련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기간에서 매물대를 조금 뚫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 다시 한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좀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현재 시장과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매출을 놓고 봤을 때는 역대 최대를 경신을 했습니다. 창사 이래 2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2분기의 매출액은 2,800억 원, 영업이익은 196억 원대로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운임 하락폭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늘 장중에 11%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요. 티웨이 항공은 코로나 기간 동안 국내 LCC사 중에는 유일하게 항공기를 5대 추가 도입했다라는 점이 이번 2분기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규 노선 취향과 재운항과 관련돼서 앞으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반기에는 2대 항공기를 추가로 운항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31대 항공기를 운항한다고 하고요. 내년이 돼서는 대형기를 포함해서 총 6대 항공기를 추가적으로 편성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매출원이 될 수 있는 추가 운항 소식으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지 혹은 일단은 스탑을 외쳐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오늘 두 자릿대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더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라도 멈춰야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곰니까 스톱입니까? X 의견입니다. 네, 스탑. 왜 스탑을 드셨을까요?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오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갭 하락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음봉도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좀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영업이익이 2분기에 처음으로 상장되고 나서 처음으로 첫 흑자 전환을 한 만큼 실적면에서는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인지 컨센서스가 하회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 있다는 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이 좀 연달아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성수기잖아요. 여름 휴가라든지 뭐 여행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상 항공 수요는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1분기, 2분기 때 좀 기대를 했었던 항공 섹터에서 주요했던 요인이 아무래도 운임이 좀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운임 지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때는 굉장히 높았고 2분기는 1분기보다 조금 더 낮았고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여행 수요가 1분기, 2분기 1분기에 나왔던 만큼 3분기에도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와 이거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사실상 조금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인할 부분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LCC가 계속해서 주가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티웨이 항공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기관 계속 팔아주고 있고 뭐 보험이라든지 투신, 은행, 연기금 쪽에서의 파란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급적으로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티웨이 항공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워낙 3,500원이라는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 라인대에 많이 물려 있으실 것 같은데 신규를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물타기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지 라인이 주봉상 60선입니다. 주봉상 60선 라인대에서 지지를 한번 해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고 물론 좀 아래까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라인대에서 지지해 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A항공 지금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단을 조금 보고 나서 그리고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 우선은 스탑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TA항공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빌보드 핫백의 주인공 바로 정국인데요. 이 온라인에서는 정국이 정국했다라면서 누리꾼들도 응원의 말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정국의 솔로 데뷔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핫백에 진입함과 동시에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한국 솔로 가수로서는 두 번째 기록이고요. 첫 번째 기록은 같은 그룹에 있는 지민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면서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 추가적으로 멀티 레이블 전략의 성과 또한 가시화되면서 실제적인 매출에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볼 이벤트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의 솔로 데뷔곡에 힘입어서 뉴진스의 앨범 판매 그리고 신인 보이그룹 데뷔와 위버스의 구독 모델 도입 또한 이번 하반기에 지켜봐야 될 주요 이벤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분기의 실적이 컨센을 밑돌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곤 있지만 여전히 업종 안에서는 최선호주로 꼽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고로 가야 될지 스톱으로 가야 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과연 하이브는 더 갈 수 있을까요? 곱니까 스탑입니까? 엔터는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 하이브를 비롯해서 엔터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JYP가 10% 넘게 네. 그 무거운 종목이 10% 넘게 올라가면서 다른 엔터주들도 함께 멱살 끌고 잡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엔터 섹터가 올라가기 위해선 JYP의 주가 추이를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있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코프로와 비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MSCI 편입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어지간해선 수급적으로 밀리지 않고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라든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대장주가 올라가게 됐을 때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좀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국내에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관련했을 때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BTS라든지 세븐틴 이런 좀 연차가 굉장히 오래된 아티스트들부터 뭐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같은 아티스트들도 보유를 함께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레이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하나의 기획사이지만 다양하게 동시 출격이 가능하다는 점. 사실상 엔터 섹터 했을 때 가장 큰 매출원이라든지 수익성의 지표를 보게 됐을 때 앨범 판매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인데 동시에 이렇게 출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파이프라인이 겹치게 되면서 세븐틴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뉴진스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매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보통 아이돌 수명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한 7년 차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좀 오래된 아이돌이 아닌가 뭐 마의 7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점점 뭐 BTS라든지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계약 진행해서 8년 차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아티스트가 진행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 팬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매출은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 있는데 지금 데뷔한 지 1년도 안 된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곡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네. 선주문량은 170만 장입니다. 뭐 여자 아티스트가 앨범 판매량을 볼 때 100만 장을 넘기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1년밖에 안 된 뉴진스가 170만 장을 주문받았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많고 팬덤도 강하고 매출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아티스트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주가의 측면으로 봤을 때 박스권 하단 라인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하이브가 주가의 부진이 좀 나왔던 이유가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컨센을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지만 하지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하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를 보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매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산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구조적인 성장세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 눌림목으로 접근해도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지금 접근도 유의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돌아오고요. 리그 레벨업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전문가님의 수익률에 따라서 하수부터 신까지 전문가님들의 등급이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께서는요. 평민의 칭호를 얻게 된 김시은 팀장님이신데요. 네, 우리 평민의 칭호를 얻게 해준 그래도 효자 종목이죠. 우리 효자 종목에 대한 한번 코스메카 코리아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네. 경우에 아무래도 화장품 OEM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장세 자체가 2차 전지 혹은 실적주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까지는 2차 전지의 강세 흐름들이 보여졌지만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실적 개선주가 계속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섹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0선 라인에서부터 좀 닫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2분기 실적도 1분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실적 같은 경우가 크게 개선될
실적 같은 경우가 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폭을 그려낼 수 있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종목은 종목이고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국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화장품의 트렌드가 중국을 제외한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들을 그려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무너지지 않았고 실적이라든지 그 외 네.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끌고 가도 좋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리뷰를 해주셨는데 정말 나오는 날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5.5%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6%가 넘는 수익률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사실상 오늘 주가가 조금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LS 일렉트릭이 오늘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함께 같은 모멘텀 갖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주가의 상승력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제가 종목을 선정했던 시간과 좀 차이가 나게 나중에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2%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주 자체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 전망치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증가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상반기만 하더라도 수주를 받은 이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럽이랑 미국 쪽에서 6월에 2,900억 원대 수주를 받은 이력도 있고 관련했을 때 25년부터 3년 동안 미국 엑셀에너지 쪽이랑 공급 계약 체결하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인도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 가장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산업이 이렇게 변할 것이니까 그 매출이라든지 산업의 구조 이런 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변압기도 좀 비슷해요. 변압기가 앞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변압기도 함께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북미 쪽에서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쪽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의 흐름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 미국에서 IRA 법안 수혜로 인해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 쪽에서 변압기가 좀 많이 노후화됐어요. 대개 뭐 1960년대, 70년대다 보니까 50년 넘는 그런 거를 네. 교체를 하기 위해선 지금은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리드 타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갈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마진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열려 있다 보니까 저는 변압기 같은 경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여기 종가에 네, 맞습니다. 진행을 하더라고요. 매수가는 네. 종가에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대인데 6만 5천 라인대가 지금 이 라인대에서 강세가 흐름들이 나와줬다 보니까 6만 5천 원 라인대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6만 5천 원을 좀 깬다라고 하시면 5만 7천 원 라인대 그러니까 6만 원 라인대에서 좀 지지가 나온지 여부 한번 해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이었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